여러분, 관공서나 은행 같은 곳에 가면 늘 마주치는 제복 입은 분들 계시죠? 경찰 같기도 하고 경비원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이분들을 늘 보지만 사실 이분들의 정확한 신분이나 역할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바로 이 조금은 미스테리한 존재, 청원경찰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 과연 경찰일까요? 아니면 사설 경비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일까요? 바로 이 애매한 경계에 있는 신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분들의 정체가 경찰인지 경비원인지 법적으로 딱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엔 누가 어떻게 청원경찰이 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장비를 쓰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월급 체계는 어떤지 깊이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독특한 역할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죠. 경찰인가 경비원인가? 한국 법체계 안에서 이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정 기관의 장, 그러니까 청원주가 돈을 댈 테니 우리 시설 경비를 맡아달라고 경찰의 배치를 청원해서 만들어진 경찰. 그래서 이름이 청원경찰인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월급을 주는 고용주는 기관, 즉 청원주지만 이분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건 관할경찰서장이라는 점. 구조가 좀 독특하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청원경찰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벌칙을 적용할 땐 공무원으로 봐요. 그러니까 책임은 공무원처럼 진다는 거죠. 활동 범위도 배속된 시설로 딱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용주가 국가가 아니라 청원주라는 점에서 국가경찰이나 민간경비원이랑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신분을 가진 청원경찰은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지원부터 실제 배치까지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어떻게 이분들을 배치하고 또 지원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까요? 이 과정도 기관과 경찰, 양쪽의 승인이 다 필요해서 꽤 복잡하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먼저 기관이 경찰에 우리 청원경찰 좀 배치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해요. 경찰이 이걸 보고 오케이 하고 승인을 해주면 그제서야 기관이 채용 공고를 내고 후보자를 모집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뽑은 후보자들을 다시 경찰한테 보내서 이 사람들 임용해도 될까요? 하고 최종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통과한 사람만이 경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무나 청원경찰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이 꽤 꼼꼼한데요.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신체도 건강해야 합니다. 시력 기준도 교정시력 포함해서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당연히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니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또 어떤 복장과 장비를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들의 권한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 딱 지정된 경비구역 안에서만 유효해요. 이 구역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경비구역을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어떤 경찰권도 행사할 수 없는 일반인이라는 뜻입니다. 수사활동 같은 건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입는 제복은요, 경찰이나 군인 제복과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히 구별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봉이나 수갑 같은 장비는 경찰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거고요. 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총기류는 이건 정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청원주의 신청과 경찰의 엄격한 감독 아래 휴대할 수 있습니다. 총기 휴대는 진짜 예외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신분이 경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총기는 기본 지급 품목이 절대 아니고요. 청원주가 이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무기관리 수칙에 따라 수시로 와서 점검까지 해요. 그만큼 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청원경찰의 보수체계입니다. 이 독특한 신분은 급여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청원경찰의 보수는요,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법에 딱 명시된 경찰 공무원 보수 규정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 외에 다른 시설에서 일할 땐 경찰청장이 매년 정해주는 최저 부담 기준의 이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법으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에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이분들의 월급 계산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표가 그 법적 기준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청원경찰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그 재직기간에 따라서 월급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경찰 계급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15년 미만은 순경, 30년 이상 근무하면 경위 계급의 봉급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거죠.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1년 차의 월 기본급은 순경 1호봉에 해당하는 약 200만 원에서 시작해서요. 30년 차가 되면 경위 30호봉에 해당하는 약 465만 원까지 오릅니다. 이분들의 경력을 공무원에 준해서 제대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이분들은 기본 봉급 말고도 실제 공무원처럼 가족수당이나 교통비 같은 각종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월급만 경찰에 맞춘 게 아니라 복리후생 체계 역시 공무원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청원경찰이라는 이 독특한 역할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청원경찰은 정식 경찰 공무원은 아니지만 특정 구역 안에서는 제한된 경찰권을 가집니다. 고용하는 건 기관이지만 임용 승인과 직무 감독은 경찰이 하고요. 특히 정부기관 소속일 경우 보수 체계가 경찰 봉급과 직접 연동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결국 이분들은 민간 경비와 국가 경찰 사이에 중요한 틈을 메우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모든 치안을 다 감당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 기관이 직접 비용을 내고 경찰이 감독하는 이 청원경찰 모델, 어쩌면 점점 더 전문화되는 미래의 보안 수요를 감당할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